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구의 이모점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우주로 나가봅시다. 이 지구가 있는 우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있는 속한 태양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태양계가 항상 뭐 같은 모습이었겠지만, 그러니까 인류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항상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우주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주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우주관 대표적인 인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알아볼 텐데요. 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흙. 자, 우리가 하늘에다가 흙을 뿌리면 아래로 가라앉죠. 흙은 바닥에 있습니다. 물. 비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흙 바로 위에 있고 공기 그리고 불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흙이 바닥에 있어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기 표면에 물과 공기가 있고 불로 이루어진 태양이 하늘에 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다른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로 이루어지게 돼요. 하지만 그 천동설이 아주 오래 가지만 계속 이 천동설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잘 관측되는데요. 잘 가던 행성들이 갑자기 거꾸로 갑니다. 우리가 이걸 역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한쪽 방향 가면 좋을 텐데 얘네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역행. 그리고 수성이나 금성은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관찰이 가능해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현상들, 역행이나 어, 그 수성과 금성의 관측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살짝 변화해 줍니다. 행성은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역행도 그림이 있네요. 지구를 중심 도는 것이 아니라 주전원을 돌고 있고요. 그 주전의 중심이 지구로 돌고 있어요. 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에 따르면. 그러니까 같으면 순행, 같은 반대 방향이면 역행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성과 금성의 주전의 중심은 지구와 태양을 이은 천상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뜨기 전에 잠깐, 태양이 지고 나서 잠깐 발견되는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어,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15세기 사람인데 코페르니쿠스는 이 복잡한 우주보다도 지구와 태양의 위치만 살짝 바꾸기만 하면 복잡한 우주가 아니더라도 설명됨을 깨달으면서 지동설을 주장해요. 하지만 이 지동설을 바로 받아들여지냐? 그렇진 않은데요. 티코 브라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보면서 그럼 실제로 지구가 돌고 있다면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 돌고 있다면 지구 위치에 따른 별의 상대적인 위치 연주 시차가 관측되어야 될 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밑에 그림에서처럼 지구가 여기 있으면은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반 바퀴 돌아서 여기에 위치한다면 별은 반대쪽에 위치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각도의 2분의 1을 우리 연주 시차라고 얘기해요. 눈이 매우 좋았던 티코브라에는 관측 자료들을 모아서 자료들을 분석해 이 연주 시차가 관측되는지를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연주 시차가 굉장히 작아요. 1838년에 베셀이 처음으로 연주 시차를 발견하는데요. 그 연주 시차 발견한 그 별 100주짜리 61번의 연주 시차가 0.0001도였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완전히 지지하지 못하고요. 대신 달과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고 다른 행성들은 태양을 돌고 있는 이런 절충안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대신 코페르니쿠스가 아예 지지자가 없었냐? 그렇지 않은데요. 가일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의 기도와 망원경으로 금성의 위상을 발견합니다. 금성이 초승달 모양, 반달 모양, 그리고 이제 어 뭐지? 그쵸. 초승달 모양, 반달 모양, 금달 모양 위상이 변해요. 지구가 안 움직이면 볼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상은 어떤 대상이 갖는 위치의 상태를 얘기해요. 이따가 달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에서 흑점이 발견돼요. 달에는 분화구가 발견됩니다. 우주가 신이 만든 우주. 그 당시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또 하나의 의견은 이 우주를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우주에서 신이 마지막으로 만든 존재, 이 지구, 그리고 인간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신이 만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중심에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런 천체, 그런 신이 만든 천체는 매끈한 공 모양이 아니라 흑점과 분화구가 있네요. 우주가 완벽하지 않으니 꼭 태양이, 꼭 그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천체들이 있어요.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천체가 있다는 것은 꼭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 이유가 없다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이 네 가지 위성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네, 메디치의 별이라고 이름 짓고요. 그러면서 이 우주 새로운 그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우주에 약간 지지를 합니다. 케플러는 네, 티코브라의 제자였는데요. 그도 역시 코페르니쿠스의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티코브라에는 코페르니쿠스 믿지 않았지만 케플러가 믿었기 때문에 둘이 양수 관계였는데요. 하지만 티코브라가 죽을 때 그 당시 가장 정확한 천체 데이터는 가장 똑똑했던 제자인 케플러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 케플러는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세 가지 법칙을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심률, 지구가 태양을 원운동이 아니라 찌그러진 타원을 돈다고 했는데요. 타원 궤도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여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합니다. 그리고 행성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넓은 데는, 먼 데는 이 면적이 뾰족할 거고요. 곱겠죠.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항상 일정합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달리 말하자면, 먼 대신에, 멀기 때문에 더 많이 휩쓸고 지나가는 대신에 같은 시간 동안 느리게 조금밖에 못 가고요. 좁은 가까운 대신에 가까워서 조금밖에 휩쓸고 지나가지 못하는 대신에 같은 시간 동안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전 주기의 제곱, 주기는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주기의 제곱은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조화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되면서 천체와 천문학과 물리가 아직은 물리란 이름이 없을 때였지만 천문학을 수학적인 영역으로 끌고 온 사건이죠. 이후 1781년에 윌리엄 허셜이 수금지와 목토 이외에 천왕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천왕성의 궤도를 통해서 해왕성의 존재를 천왕성의 궤도를 나중에 계산해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좀 찌그러지는 거예요. 천왕성과 수금지와 목토 그리고 태양의 영향들을 가지고 힘을 계산했을 때 좀 다른 겁니다. 이때 이 중간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케플러 법칙을 또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면서 물리학을 시작하는데 그 이론을 토대로 그 내용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윌리엄 허셜이 살았던 시대에는 천왕성의 궤도를 우리가 꼭 관측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계산 데이터와 관측 데이터가 다 틀리니 천왕성 뒤에 있을 어떤 행성이 혹시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 비슷한 위치에 거의 비슷한 크기의 예측과 비슷한 질량의 해왕성 발견하게 되고요. 해왕성궤도 역시 계산하게 되는데요. 관측자는 다르다 보니 그 너머에 있는 명왕성의 존재를 예측하고 발견하면서 태양계의 수금지와 목토 뿐만 아니라 음, 천왕성과 해왕성, 명왕성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게 되죠. 자, 그런 지구 바깥의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구와 달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라, 에라토스테네스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에라토스테네스는 하진날 정오에 시에네 광장과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지면에 비치는 햇빛의 각도가 다르다는 관측 사실을 토대로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고 빛은 평행하게 어디나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이런 식을 도출하게 돼요. 지금 나중에 별 텐데 닮음을 이용한 겁니다. 닮음. 이 거리가 92.5km고 지구의 반지름을 R라고 했을 때 여기는 72도 억각이기 때문에 지구 중심과
알렉산드리아, CNN 요 각도도 72도. 알렉산드리아의 지는 그림자도 7.2도, 7.2도, 7.2도. 전체 360도 중에 7.2도 그리는데 그게 전체 원주 2파이 R과 925km. 이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실제로는 아니고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도 그 당시 데이터로는 그 당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계산감에 오차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위도와 경도, 거리를 측정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달의 크기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지구에서 달을 보았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물체의 크기를 우리가 역시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까운 물체에 달이 딱 포개지도록 어떤 물체를 놓을 수 있으면은 물체까지의 거리, 지구 달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역시 닮음을 이용해서 물체의 지름을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양계를 이제 나가볼 텐데요. 태양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태양부터 얘기해 볼게요.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우리는 얘를 태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을 우리는 광구라고 얘기하는데요. 광구에는 수많은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쌀알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쌀알 무늬가 매끄럽게 보이면 좋을 텐데 아까 갈레오가 발견한 흑점도 관측됩니다. 광구에 있는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어두운 무늬로서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요. 네. 평균 약 6,000도에 입학하는 광구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약 4,000도 정도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어둡게 보입니다. 광구 바로 위에는 붉은색의 대기, 채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채층 위에 넓게 뻗어 있는 진주색 대기, 우리가 코로나도 관측할 수 있겠고요. 광구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를 솟아오르는 현상, 홍염이라든가 흑점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채층 일부가 순간적으로 매우 밝아지는 플레어 현상, 태양에서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 나아가는 태양풍 등을 우리가 어, 태양풍 등을 우리가 사실 관측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관측할 때 우리가 직접 태양을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태양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 이러한 구조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흑점의 개수는 약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데요. 이 활발할 때 흑점 수가 많아지고 코로나가 커지고 홍염, 플레어가 자주 일어나고 태양풍이 세집니다. 그리고 지구에 저번에 옛날에 얘기했던 오로라 같은 각도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달입니다. 달과 태양, 지구의 위치에 따라 달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달을 가지고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이 태양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해요. 태양이 먹힌다는 거죠. 그림자가 지는 지역에서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얘기해요.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현상을 부분일식이라고 하고요.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날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는 태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본 태양의 크기가 우리가 눈으로 본 달의 크기보다 훨씬 클 때 완전히 가리지 못하고 반지 모양을 보여요. 이를 우리가 금환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달이 먹힙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요. 월식이라고 하고요. 역시 달의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전체가 가리는 현상입니다. 지구의 그림자에 달 전체가 가려져 붉게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개기월식이라고 해요. 붉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주는 태양으로부터 온 빛의 일부가 퍼지면서 파란색은 우리가 푸른 하늘로 보이는데 그 하늘을 보통 푸르다라고 얘기하는 낮에 이 파란색은 이 대기 중에서 퍼지는 반면 붉은색은 그대로 지나가 달에 닿기 때문입니다.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 부분월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그림자에 들어갈 텐데요. 계기월식이나 금화월식은 본그림자에서, 부분일식은 반그림자, 달의 반그림자에서 볼 수 있겠고요. 계기월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구의 본그림자 안에 달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부분월식 같은 경우는 반그림자의 안에 들어왔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달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달은 그 모양이 바뀝니다.
달이 밝게 보이는 부분,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을 우리는 달의 위상이라고 얘기해요. 지구를 향해 있는 달의 표면, 지구 안에 들어있는 달의 표면은 여기 이 원 안에 안이 우리가 지구를 볼 수 있는 달의 표면이겠죠. 그 태양이 비추는 달의 표면, 어, 달과 태양의 위치에 따라 이 달이 밝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밝게 보이더라도 지구에서 볼 수 있어야겠죠.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달의 위상을 나타납니다. 특히나 달은 공전주기와 자전주기 같다 보니까 지구에서 항상 같은 면만 보여요. 특징이 있습니다. 달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쪽부터 채워지고 또 오른쪽부터 가려지죠. 달은 12시간 동안 서쪽 하늘 뜨기 시작해서 동쪽 하늘로 집니다. 보통 밤 6시에 해가 지고요. 아침 6시에 뜨고 해가 져 있는 동안 제일 오래 떠 있는 달이 밝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언제 무슨 달이 뜨는지 알 수 있는데요. 보름달은 밤 6시에 뜨기 시작하고 아침 6시에 집니다. 가장 우리가 오래 볼 수 있어요. 삭은 반대로 아침 6시에 뜨고 밤 6시에 집니다. 우리가 시간상으로도 만약에 삭이 뜨더라도 하늘 너무 밝아 보기 힘듭니다. 자, 망 같은 경우 볼까요? 망은 햇빛이 밝게 보이는 면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면이 모두 다 겹칩니다. 가장 밝게 보이는 달이에요. 가장 많이 밝게 보이는 달이지만 밤 6시에 뜨기 시작하고 아침 6시에 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시간상으로도 태양이 지고 태양이 뜬 후에 태양이 뜨기 전에 우리가 달을 볼 수 있을 테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삭은 반대로 햇빛이 밝게 비치는 부분과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아침 6시에 뜨고 밤 6시에 지기 때문에 딱 태양과 같이 떠버리고 같이 져버리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너무 밝아 보기 힘듭니다. 상현달, 회원달은 그 중앙이고요. 이걸 가지고 우린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삭은 아침 6시에 뜨기 시작해서 밤 6시에 집니다. 높을 때는, 제일 높게 떴을 때는, 가장 잘 보일 때는 이 중간, 6시와 18시의 중간이니까 12시쯤, 낮 12시쯤에 볼 수 있다면 가장 높이 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약 음력 1일 정도의 이런 날들이 뜹니다. 보름달은 밤 6시에 밤 6시에 뜨기 시작해서 낮 6시에 뜹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해가 져 있는 동안 다 볼 수 있겠고요. 제일 높이 뜰 때는 자정이 되겠네요. 12시라 쓰면 또 앞에 거랑 헷갈리니까 0시라고 쓸게요. 일부러. 보통 어, 보통 15일쯤, 음력 15일쯤에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동쪽에서 뜨기 시작, 서, 서쪽에서 뜨기 시작해서 동쪽으로 지기 때문에 하늘에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상현달입니다. 상현달은 12시에 뜨기 시작해서 0시에 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이 떠 있을 때는 18시, 밤 6시 정도부터 가장 높이 떠 있고 그 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네요. 그 떠 있는 모습을 이미 높이 떠 있는 모습을 해가 져야 보이니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남쪽 하늘까지 떠 있는 것을 남쪽 하늘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는 걸 우리가 서쪽 하늘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7일에서 8일, 음력 7일에서 8일 정도 이런 달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하연달은 0시에 뜨기 시작해서 12시에 집니다. 가장 높을 때는 아침 6시쯤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고 나서도 바로 보이진 않고 해가 지고 한참 후에 0시부터 하얀달이 뜨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해가 뜨기 시작할 때까지 해가 지기 시작하는 모습부터 보는 게 아니라 0시부터 해서 해가 뜨기 전까지 6시까지 볼 수 있겠고 동쪽에서 동쪽 하늘에서 뜨기 시작하는 것을 이미 남쪽까지 이동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남쪽까지 이동한 동안에만 볼 수 있을 거예요. 22일부터 한 23일쯤에 이런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초승달과 금음달인데요. 초승달은 9시에 뜨기 시작해서 3시간씩 딜레이 되는 거 보이세요? 네. 3시간씩 딜레이 됩니다. 3시간씩 딜레이.
해서 21시 정도에 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이 떠 있는 때는 5시, 5시 아니야? 3시 정도에 가장 높이 떠 있을 거고, 역시 우리는 해가 진 다음에 볼 수 있으니까 오후 6시부터 지기 직전인 21시, 9시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서남쪽에서 뜨기 시작해서 서쪽으로 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서쪽 하늘로 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음력 3일에서 4일 정도의 이런 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금음달입니다. 금음달은 역시 3시간 밀려서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충 가장 높이 떠 있는 건 9시 정도.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만 해가 지기 직전에만 살짝 볼 수 있겠네요. 동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7일부터 28일 정도까지 이런 달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하늘이 아니라 그 떠 있는 위치네요. 지구 위층상에서 떠 있는 위치. 태양계 행성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을 공전하고 있는데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행성 수성이죠. 행성 중에 가장 작고요. 대기가 거의 없어서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높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한 금성이 있겠고요. 지구와 가장 비슷하며 표면이 비교적 평탄하고 운석 구덩이와 화산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가 희박한 화성도 우리가 태양계 행성으로 얘기해야겠죠. 화성. 낮과 밤 표면 온도 차이가 크고요. 붉은색을 띠고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으며 운석 구덩이와 화산이 있습니다. 특히 극지역에는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어진 극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가장 큰 행성입니다. 목성.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표면에 가로줄 무늬 그리고 대기의 소용돌인 대적점이 있어요. 대적점이 나타납니다. 희미한 고리가 있고요. 또 가릴레오가 앞에서 얘기했던 4개의 외성 외에도 수많은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밀도가 가장 작고 성분이 보통과 비슷한 토성이에요. 토성은 가로줄 무늬가 있고요. 대개 소용돌이 나타납니다. 암석 조각과 얼음 조각들로 이루어진 고리가 있고 위성수가 많습니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수, 금, 지와 목, 토, 천왕성. 자전축이 거의 누운 채로 자전합니다. 희미한 고리가 있고 위성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해왕성. 거의 천왕성과 비슷한 행성으로서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대개 소용돌이 대흑점이 오타가 자꾸 이 선생님이 잘못 쓰네요. 대흑점이 나타납니다. 대흑점이 나타나고요. 희미한 고리가 있고 위성수가 많습니다. 이런 수성과 금성을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행성들의 역행이 나타난다 했는데요. 역행과 수성과 금성은 새벽과 초저녁에만 관측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내행성,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보다 안쪽에 있다 보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보다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 반지름이 더 작다 보니까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다 보니까 태양 지고 나서 잠깐 뜨기 전에 잠깐 보이는 거로 보이게 됩니다. 예.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를 포툴레마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원들이 그렸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얘네가 지구보다 안쪽에 돌고 있어서 잠깐 보이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행성과 외행성 둘 다 역행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속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수성과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도 가운데를 돌다 보니까 더 빠르게 돌고요.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더 바깥쪽을 돌다 보니까 더 그 공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걸 가지고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가는 무빙워크를 타고 있으면 세상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아두면 좋겠네요. 행성은 또다시 그 성분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지구형과 목성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수, 금, 지, 화에 속하는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습니다. 반지름도 작아요. 그리고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리를 갖고 있지 않고요. 음, 위성이 없거나 한 개밖에 뭐 적게 갖고 있습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단한 표면을 갖고 있죠. 이 반대로 목성 형상은 질량이 큰 대신에 반지름도 커서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고리를 갖고 있고요. 그 고리는 많은 위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단한 표면이 없는 게 특징이죠. 자, 오늘은 태양계에 속하는 태양과 달과 행성들에 대한 얘기를 해본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 바깥에, 태양계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내용도 많고, 특히나 우리 친구들이 달 부분은 좀 많이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단단히 만들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